너도 시동생처럼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버렸어요. 폐륜 관계를 들킨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시동생을 처리하려고 했고, 폐륜 관계를 알게 된 저 또한 시동생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해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이다.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제가 여군 특전사 부사관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시아주버님 앞에서 표정 관리를 성공한 덕분에 제 속내를 들키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앞으로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어떤 해코지를 꾸민다고 한들 쉽사리 당하지 않을 자신감 또한 있었고요. 다만 제가 둘의 폐륜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유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야 직접 목격한 내용이 있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시동생을 위해서라도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폐륜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시동생의 병간호는 남편과 간병인에게 잠시 맡겨둔 채로 시아주버님과 동서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직장에 복직해 출퇴근을 하는 척 둘의 체륜 행각을 잡아내기 위해 은밀하게 따라붙었죠. 그랬더니 이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시아주버님은 매일 아침 직접 차를 끌고 동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를 태워서 함께 출근을 했고 밤이면 함께 퇴근해 동서를 집에 내려놓은 뒤에 귀가했죠. 물론 두 사람은 시댁의 제약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기에 카풀을 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 눈엔 그게 아니었어서요. 전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각자 출퇴근을 해왔던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의 교통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사람들이 시동생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함께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제약회사에서 함께 퇴근한 두 사람이 시아주버님의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호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둘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는 제가 뒤를 밟고 있다는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집 근처를 서성이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니만 제가 호텔 현장을 촬영한 바로 그날 밤에 누군가가 저희 집 문에 쪽지 한 장을 끼워놓고 사라졌더라고요. 그 쪽지 내용을 확인한 저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쌍둥이 아이의 이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고 이런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제삿날 치르게 해줄게. 누가 봐도 위협적인 쪽지였고 저와 남편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며 살지 않았기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딱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건 바로 폐륜 사실을 저에게 들켜버린 시아주버님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위협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생사를 오가던 시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거든요. 아무리 사망이 사실상 예견된 상황이었다한들 전도 유망한 젊은 생명의 사망 앞에서 조문객 모두가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장례식장에서 입가에 웃음기를 남들 몰래 머금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뜻밖에도 임종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였죠. 전 동서가 몰래 머금은 미소가 너무나도 수상해 유심히 지켜봤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나에게 위험용 쪽지를 남긴 쪽이 시아주버님이 아닌 동서 쪽이었던 거구나. 솔직히 저로서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적어도 동서만큼은 자신의 불륜 행각에 대해서 시동생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동서가 시아주버님과 둘이서 장례식장에 딸린 방으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금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물론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말이죠. 드디어 다 끝났네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요, 재수씨. 네, 그동안 여러모로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큰아주버님. 남은 건 둘째 아주버님 뿐이니까요. 이제 둘째 아주버님만 처리하면 돼요. 제약회사 주주들 쪽 동향은 어떻던가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워낙에 극비리에 진행해왔던 일이잖아요. 일단 그 문제야 뭐 주주총회 열어서 선언만 하면 되는 일이고요. 일단 저희는 둘째 아주버님 처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요. 둘째 아주버님이 처리되는 날이야말로 저희가 원하던 모든 걸 이루게 되는 날일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제 입을 턱 틀어막았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반격을 날리려던 저는 공격 의사를 거두었어요. 제 입을 틀어막은 채로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쉿!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얘기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용한 구석으로 나왔는데요. 뜻밖에도 남편 또한 시아주버님과 동서의 폐륜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제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아주버님이랑 동서가 처음으로 서방님 병간호하러 오던 날, 그때 난 분명 보고 들었어. 그건 누가 봐도 폐륜 관계였다고. 거뿐이게? 두 사람이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찍어 놓았어. 이 정도면 의심의 여지도 없는 거잖아. 당신은 언제부터? 이전부터 꾸준히 짐작은 하고 있었어. 오며 가며 서로 스치는 형이랑 재수씨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묘하게 끈끈하더라고. 그래서 불길해하고만 있었는데 형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웬 여자 속옷이 하나 나오더라고.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 결혼 포기한 채로 여자 보기는 돌같이 하는 거. 그런 형이 묘하게 끈끈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재수씨였고, 그래서 내심 확신하고 있던 참이야. 그랬구나. 근데 오늘 얘기는 무슨 뜻일까? 동서가 그랬잖아. 주주총회 어쩌고 하면서 둘째 아주버님만 처리하면 자기들 목표 다 이루는 거라고. 제약회사 경영권 때문 아닐까? 후기자였던 막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누군가는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어찌되었건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이라 상속받게 될 지분이 꽤 크거든. 그래서 아마도 날 처리해서 내 지분까지 자기들이 먹어치우려는 것 같아. 당신 뭐 짐작 가는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시동생 사고부터가 그냥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버님 재수씨 사이에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 저지르겠냐고. 1차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시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신도 제거해서 자기들 목표를 모두 이루려는 수작질을 벌이고도 남지. 더러운 사랑의 도피와 제약회사 모두를 가지려는 수작. 아마 그것들을 이루려면 자기들 패륜을 알고 있는 내 손발을 묶어놓아야만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위협 편지도 남겼던 거고. 말을 마친 저는 누군가가 저희 집 문틈에 끼워놓고 사라졌던 쪽지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제삿날 치르게 해줄게 하는 쪽지였죠. 그리고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사진 또한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주도한 사람은 동서일 거야. 아니, 확실해. 오늘 보니까 둘의 패륜 사이를 동서가 주도하고 있더라. 일단 애들부터 피신시켜놓고 우린 막내 장례부터 잘 마무리 짓자. 두 사람의 처분보다는 동생의 장례식이 나랑 당신한테는 먼저니까. 마침 같은 생각이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쌍둥이 아이들을 제일 믿을 만한 지인에게 부탁해 몰래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장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장례를 마치기가 무섭게 시댁의 제약회사에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통 후계자 자리가 공석일 경우 새 후계자를 선발하기 위해 주주들 쪽에서 먼저 주주총회를 수집하는 관례에 반해 당시의 주주총회는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 먼저 요청한 주주총회였죠. 아무래도 그들이 제 남편을 제거한 뒤에 제약회사를 통으로 꿀꺽해버릴 속셈이 확실한 모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아주버님과 동서 쪽에서 제약회사의 연구소로 한번 나오라는 연락이 저와 남편 모두에게 줄창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들은 저와 남편을 한꺼번에 처리할 장소로 연구소를 택한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곳만큼 비밀스러운 공간은 따로 없을 테니까요. 제약회사의 연구소는 출입을 허가받은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구실로 남편과 함께 나가겠노라고 약속을 잡았어요. 바디캠과 소형 녹음기 등을 통해 그들의 행각을 증거로 포착한 뒤 모든 야욕을 세상에 공개해 한꺼번에 무너뜨릴 작정으로 말이에요. 다만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저야 큰 걱정이 없었지만 여리여리한 남편의 안전은 걱정이었기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주며 신신당부했어요. 전 제 몸 하나는 충분히 지키고도 남는 사람이니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호신용 스프레이부터 뿌린 다음에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구실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저희가 집에서 나오기 무섭게 사사삭 하면서 누군가가 몸을 숨기는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그 인기척은 저희 부부가 차에 오르는 내내 뒤를 몰래 쫓아왔고 연구실로 향하는 저희 부부의 차를 향해 웬 렌터카 한 대가 멀찍이 따라붙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에서 우리한테 사람 붙여놓은 것 같아.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당신은 일단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연구실엔 나 혼자 들어갔다가 올게.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남편이잖아. 잊었어? 내가 특전 부사관까지 다녀왔던 이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지켜주고 싶어서였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 부탁할게. 알았어. 그런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저희 부부의 차가 연구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시아주버님과 동서가 무척 초조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즉시 차를 주차시켜 놓은 저는 혼자서 둘과 대면했습니다. 둘째는요? 재수씨 혼자 오셨나요? 왜 모르는 척이세요? 사람 시켜서 미행까지 붙여놓았으면 저희가 언제 집을 떠나서 어느 길로 도착하는지 정도는 수시로 보고받지 않나? 아님 혹시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미행이라뇨? 아니 누가 그런 짓을... 재수씨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전직 군인 출신이라는 건 잘 알지만 위험한 상황은...